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못생기고 가난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외로움과 상처가 훗날 미운 오르 새끼가 되고 성년파리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사랑받는 건 단순히 슬프거나 아름다워서라기보다는 주변부에 밀려나는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존재들, 그 존재들도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건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구원의 손길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고정순 작가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대 곁에 say.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통한 세대소통 그대세이 푸디입니다. 오늘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그림책 작가이자 에세이스트 고정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그대세에 오신 걸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저희 채널을 보는 우리 그대들에게도 한번 인사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만드는 고정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림책 독서 모임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림책에서 길을 묻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 곁에 늘 항상 그림책이 놓여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림책이 항상 놓여져 있기를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고정순 작가님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워낙 뭐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심지어 덕후도 많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그래서 그림책계의 아이돌이다, 완소다, 뭐 이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도 작가님 소개를, 근데 아무리 완소이셔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 소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작품 활동을 좀 하셨기 때문에 조금 길어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제가 틀리거나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이렇게 찝어서 잘못했다, 이거 틀렸다, 너 이렇게 해주시면, 푸디 틀렸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남부럽지 않을 만큼 깊은 불행을 지나오셨고 100만 번 태어난 지각대장이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작가입니다. 그림책 작가이자 에세이스트, 소설가, 만화가, 여러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예술가 또는 노동자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더 깊게, 더 많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글로 쓸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이야기를 글로 쓰신다고 하십니다. 13년이라는 긴 준비 기간을 지나서 2013년 할아버지와 토끼의 우정을 담은 첫 그림책 최고의 멋진 날을 시작으로 철사꽃길이, 봄꿈, 옥춘당, 시소, 무무씨의 달근에 어느 늙은 사냥 이야기, 가드를 올리고, 손바지 아저씨의 손바지, 로봇 처리, 나의 개짜 친구에게 작품들이 있고,
그림책으로는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 63일이 있고 죽은 작가들의 죽지 않은 이야기, 네, 그림자 갈리의 죽음, 비에 지지 않고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비에 지지 않고는 아주 따끈따끈한 네, 신간입니다. 그래서 네, 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외에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소설 내 안의 소란, 산문지 시치미 떼드 생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네, 안녕하다 그림책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작품이 있지만 모두 호명해주지 못한 이 작품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다 불러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옥춘당으로 2023년에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받으셨고 샤롯대 출판 문화 대상 본상을 수상하셨고 화이트 레이븐즈에도 선정되셨고 되면서 작품성과 깊이를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사는 삶을 추구하시는데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과 고단함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을 추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는 상실과 아픔, 그에 따르는 따뜻한 애도, 삶의 무게와 그것을 견디는 치열한 힘,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존재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글을 쓰는 노동자라고 지칭하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하나의 이름, 고종순 장르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청 거창하네요. 거창하시죠? 굉장히 네, 거창한 분이신 건 맞죠? 네. 아니, 뭔가 한 게 많아서 그렇게 네. 보일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쭉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물론 네. 제가 이제 에세이 쓴 글도 있고 하니까 네. 저를 제가 소개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장황하네요, 앞에. 근데 네. 사실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셔도 좋은데 네. 제 이야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야기를 좀 기억하려면 안녕하다와 네, 비해지지 않고 말고 네,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시치미 떼드. 네, 시치미 떼드. 네, 네, 그 네. 책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두 책을 다 보면서 뭔가 저희 과거 시절도 많이 생각이 나고 비슷한 이제 또래이니까 네, 신기하게 제가 경험했던 네, 그런 장면들이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작가님의 그 이야기도 좀 기억해 주시면서 하면 또 재밌어요, 심지어. 굉장히 이렇게 하루에도 다 이렇게 집중해서 다 읽게 되더라고요. 한번 빠지면. 그래서 네, 추천을 저도 푸디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좀 혹시 더 추가하시거나 푸디가 좀 틀렸다. 아닙니다. 저는 네. 이미 이걸로도 되게 충분하고 저를 어디 가서 이제 가끔 소개를 대신 하시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은 네. 그때그때마다 소개가 다르잖아요, 멘트들이. 근데 네. 제일 빠지지 않고 늘 있는 게 그 소외된 약자와 이런 것들인데 네. 사실 정정하고 싶은데 네, 네. 진짜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네. 거 막 생각하면서 살거나 그걸 작업에 꼭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정서 중에 이제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만 많이 보이잖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우리는 긍정이나 이런 것들의 에너지들을 막 받고 싶어 하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세상에서 그들 안에 드러나지 못한, 앞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들,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이제, 저는 그런 이유가 누군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제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네.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저의 당사자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마치 무슨 굉장히 큰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되어 있어서 네. 그게 늘 좀 부담스럽긴 해요. 네, 좀 부담스러우시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직접 당사자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같이 더 공감하게 되고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냥 만약 위하는 듯이 얘기하면 네, 그걸 보는 그 대상들도 내가 그런 경우에는 또 뭔가 동정의 느낌도 받아서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있죠. 네,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우리에게 고정순 작가님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작가님 하면 짧지 않은 준비 기간을 거치셨잖아요. 네네. 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그림책을 받으셨을 때 어떤 감정이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책이 출간되면은 원래 네.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보내줍니다. 아, 작가들에게 책이 나왔다고. 네. 인쇄소에서 갖고 나오면서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걸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갔거든요. 출판사로. 네. 그래서 책을 그 순간 받아서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나와서 카페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막 커피값도 아낄 때여가지고 네. 그 아까운 커피를 마셔가면서 네. 그 책을 봤어요. 왜냐면 네. 이제 수고한 저에게 뭔가 하나 주고 싶은 마음도 그쵸. 있었고 책을 좀 찬찬히 좀 보고 싶어서. 네. 근데 첫 책을 딱 받아든 제가 이 뜨거운 커피를 이렇게 삼키는데 네. 뭔가 약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옥춘당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셨어요. 네. 첫 책이. 그래서 저는 그때는 옥춘당을 만들 거란 생각을 못했고 네. 할아버지 이야기로 첫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아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 네. 근데 무엇보다 제가 그 책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 너무 시간이 길게 걸리다 보니까 네. 그런 저에 대한 어떤 약간 깊은 그런 느낌 있죠. 막 네. 푹 빠져가지고 네. 네, 이제 코끝이 찡한데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그립기도 해요. 이제 워낙 많은 책들을 출간하다 보니까 네. 처음 그 마음은 지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끊임없이 작업을 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네. 첫 책에 나온 때 느꼈었던 그 두근거림이나 기대나 이런 것들은 그때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소중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싶어요. 네, 근데 네. 제일 아쉬움도 많이 남죠. 왜냐면 제일 네. 실력이 부족했을 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쉬움도 제일 많고 네. 하지만 그 감정은 다시 어떤 책도 못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 책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할아버지 너무 좋으시다. 네, 또 너무 토끼랑 이렇게 노는 이렇게 같이 토끼랑 같이 막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우시잖아요. 같이 친구처럼. 얼마 전에 그 네. 책 만든 편집자를 이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친구가 네. 그러더라고요. 고 작가 이제 처음 초기작 같은 거 한번 다시 해보는 거 어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제일 귀엽고 소박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주인공이어서도 그렇고. 네. 저도 그런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아마 그 처음이 가졌던 풋풋함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풋풋함. 그래서 같이 그게 많이 예, 실제로도 맞아요. 담겨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작가로서 노련해지는 게 또 한편으로는 어느 부분 좀 서운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 그 감정,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 맞아요. 그리운 것처럼 그 느낌이 아닐까. 하지만 그림책에 그 느낌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림책을 사서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그대들은. 네. 그림책 산이라는 이제 그 책에서 보면 너무 아프셔가지고 거의 누워서 작업하시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극한 상황이 되면 대부분은 포기를 하거나 네, 그냥 그 시간을 그냥 견디거나 이렇게 되는데 작가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림을 계속 그리셨어요. 근데 그 힘은 어떤 힘일까라는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까 이제 소개글이 제가 그 그림책이라는 산에 썼던 거죠. 네. 1분 1초 모든 매 순간을 다 느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글로 쓰다 보니까 그게 되게 거창해졌는데 네. 저는 제가 느끼지 않은 거는 잘 믿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네. 지금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거나 이런 행위들을 다 느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누가 나를 좋아해 줄 때에도 그 감정도 또 오롯이 느끼고 싶고 저도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고 네. 근데 특히 작업에선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 저는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거는 일종의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노동이라는 건 몸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몸이 느끼는 게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노동을 하지 않은 순간이 오면 전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진짜 제
세포 하나하나가 좀 느끼고 싶어요, 그걸. 그래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만약에 누워서 환자로서의 시간만 산다면 저는 저의 정체성이 환자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싫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늘 노동하는 예술가이고 싶다라고 말한 건 저를 키운 저희 아버지의 노동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저 네. 스스로도 아, 이렇게 뭔가 약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살아있다 이런 느낌들을 그때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네. 이렇게 힘들거나 그럴 땐 도와달라고도 좀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네. 그들이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게 뭐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제가 아직은 이게 모두 가능하다라는 걸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드를 올리고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데, 네. 맞아요. 그 생명력이 그 장면 하나하나에 그 에너지가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책만 보면 뭘까 하고 잘 모르는데 작가님 이야기까지 듣고 또 다시 보면 그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는 게 바로 그 살아있음? 네, 고통도 살아있으니까 이 고통도 느끼는 거고. 그래서 뭔가 통증이 느끼거나 지금 되게 힘든 사람들도 이 통증을 느끼자라는, 네, 뭔가, 괜찮은 거다라고 위로도 좀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네. 살아있음을 느끼면 통증도, 네, 지나갈 수 있는, 통증도 그냥 느끼면서 뭔가 계속 할 수 있는, 네, 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작가님 좀 이제 들여다보면 되게 다양한 장르를 하시잖아요. 네, 뭐 그림책도 하시지만 산문, 소설, 그래픽 노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장르를 막 넘나드시며 작품을 하시는데 그 작품 말고도 또 보면 뭐 북콘서트라든가 강연 온라인 낭독회 라이브 낭독회 하시고 홈쇼핑도 하셨더라고 보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 도슨트도 하셨고 그래서 너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다양한 예능적 재능 네. 제가 그게 어떤 네. 뭐랄까 재능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혼자서 작업을 해오던 그 과정 안에서 네. 제가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다 보니까 하나 느낀 게 있는데 뭔가 예술이 하나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지만 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보고 책도 읽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림책 작가들이 그림책은 뭐다라는 얘기할 때 종합예술이야라는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원래 모든 분야는 다 자기들이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술은 한 길을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서로 다 만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다 보니까 뭔가 음악도 떠오르기도 하고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네. 콘서트도 하고 뭐 공연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병행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그림책을 만들 때 영감을 줬던.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낯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네. 자연스러운 저의 어떤 작업 경로 같은 거 그런 거에 해당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좀 욕심이 있었어요.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이 다양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림책 작가이긴 하지만 그림책을 만들다가 보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 시간의 흐름과 경과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을까 하는 칸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픽 노블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림책을 만들다 보니까 나 할 말이 문장으로 더 많은 것 같은데 하면 그게 소설이 되는 예.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게 있다면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는 제 작업일지. 저는 제가 에세이스트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작업을 하는 것들을 꼭 메모해 놓습니다, 이걸. 근데 그 메모가 오늘은 물감을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섞었어. 근데 잘 안 됐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날 겪었던 하루의 모든 일들을 다 썼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마다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경위들이 생기더라고요. 손바지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 이런 걸 떠올리고 지금 현재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래서 손바지 아저씨 손바지는 당연히 딱 그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제가 에세이 속에 수많이 썼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네. 네. 네, 저희 아버지가 저희 탯줄 잘라주신 분이거든요. 아, 네, 네. 그럼 저희 배꼽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켜켜이 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늙어버린, 이제 네. 너무너무 노인이 되어버린 그 음. 모습까지도 다 포함한 아버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에 그게 없으면 제가 손바지 아저씨를 만들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작업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저 결과물 하나에 있지 않고요. 제가 살아온 전체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시간에. 맞아요. 그래서 에세이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매일 기록하는 게 사실 습관이 안 된 사람인지라 되게 대단해 보이긴 하거든요.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일이 다 기억할까 되게 오래된, 그래서 사실 그 나온 이야기 중에 스카이 콩콩을 보고 제가 그 용어를 보고 네. 기억이 갑자기 확 어릴 때 기억이 어렸을 때 네. 그래서 보면서 어릴 때 기억을 너무 많이 떠올렸는데 책을 보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잊고 지냈던 사실 기록하지 않는 자가 네, 덕분에 저의 지나왔던 기억들을 다시 이렇게 챙기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기분이기도 했는데 자신을 좀 표현하는 걸 즐기시는 편이세요. 사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네, 지금 이제 콘서트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낭독회도 마찬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배우의 느낌도 보이거든요. 그 독백하신 그런 느낌 느껴졌어요. 그 관리 좀 하셨을 때.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장르를 즐기시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제가. 네. 제가 이렇게 아까도 좋아하는 예술들이 막 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요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행사의 느낌이라는 게 있다면 전 책이 중심되는 행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고정수 책방을 내면서도 네.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게 딱 하나 있는데 네.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컨텐츠들은 다 책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 중심에는. 네네네. 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건 진짜 그냥 제 어렸을 때 어떤 네. 기질 중에 하나인데, 저희 어렸을 때 단체 관람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네, 많이 갔었죠. 전교생이 다 네, 가잖아요. 그쵸. 한 극장에. 그리고 네. 되게 개몽적인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희 언니가 못 갔어요. 같은 학교를 가는데 언니가 네. 아파서. 근데 제가 그날 보고 온 영화를 언니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그 영화의 실제 러닝타임보다 제 말이 더 길었던 거죠. 네. 2시간 넘는 영화를 제가 언니를 입으로 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 그건 무성 영화였거든요. 심지어. 네, 그래서 모던 타임즈. 모던 타임즈. 네, 근데 네. 그걸 제가 입으로 전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때는 몰랐어요. 난 그냥 수다를 좋아하는구나만 생각했었는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 저의 속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작가가 되기 위해서 막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은 전 알바까지 했어야 했으니까 네.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에 대한 이 욕심이 이제 수다가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네. 안으로 저의 어떤 지명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쌓이게 됐었고, 근데 워낙이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는 나중에 물에 빠져도 입도 뜨지 않을 거다 그래요. 보통은 입이 뜬다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붕어 새끼랑 얘기하느라고 입도 안 뜰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어렴풋이는 알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단순히 수다를 좋아하는 저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저도 좀 그런 편에 속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억력도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그걸 모던 타임즈가 사실 저도 단체 관람을 봤던 영화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2시간 이상을 풀기가 쉽지 않은 영화인데. 제가 기억력 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교육용 기억력은 좀 떨어지고요. 네. 왜냐면 약간 이상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 기억해 하고 선생님이 말하면 그거 딱 빼고 기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네. 교육용 머리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공부에 흥미가 없었으니까. 네. 근데 다른 것들은 기억해요.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기억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헤어지고 한 10년 뒤에 오늘을 생각하면 선생님이 입은 옷 무늬까지 기억하시는 그래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10년 후에 한번 다시 뵙자. 네, 영상화면 숨겨놓고 한번 뵙는 걸로. 네, 좋습니다. 아, 그 기억력 좋으시는 거 너무 부럽네요. 사실 저는 기억력이 꽝이라서, 네, 사람 얼굴은 대신 잘 기억해요. 저는 딴 건 못하는데, 네, 그것만 잘합니다. 부럽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또 다른 장르도 좀 시도해볼 뭐 계획은 있으신지. 저는 사실 한 번도 의도적으로 나 소설 쓰고 싶어 해서 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네. 이야기가 생각나다 보니까 이야기의 어떤 길이나 느낌 때문에 결정되는 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저 옷이 적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뭔가 이번에 소설 도전이야 이렇게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의도적으로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도전인데 네. 시는 도전해보고 싶어요. 시는 약간 예전에는 저에게 누군가가 야 그림책도 시잖아. 그림책의 문장 시 같잖아 라는 얘기를 네. 하긴 했는데 그것도 맞긴 맞거든요. 네. 근데 오롯한 장르로 생각한다면 시를 한번 그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시를 써보고 싶어요. 그림이 들어가 네. 있지 않은 시. 네. 기다리겠습니다. 뭔가 기대가 되는데요. 작가님의 시 어떤 느낌이실지. 저기 그 시치미 때도 생을 사랑한 당신에게에서 네. 보면 문방구 밴드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제 리더였어요. 네. 리더 역할을 하셨고 노래도 하셨던데 네네. 그때는 해체됐지만 이런 모임을 다시 결정해볼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걸 못해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책방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악적 네. 재능은 진짜 없거든요. 듣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그런 음악이 있는 분위기도 너무 좋아하는데 네. 막상 제가 그걸 주도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주변에 이제 다른 힘들을 빌리는 거죠. 음악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장르를 같이 하고 있는 동료 작가들한테도 경외감이 있지만 네. 타 장르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네. 대한 이게 높아요. 굉장히 어떻게 악기를 연주할까 막 이런 거죠. 네, 맞아.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즐기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문방구 밴드는 과거 추억으로 남는 걸로. 네, 책을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꼭 보시길 바라고요. 네, 책 광고 잠깐 했고, 네. 네, 그 작가님 작품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 절망적이거나 또는 슬픈 장면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덜컥 하다가도 그 약간 익살이나 유머 같은 게 갑자기 툭 하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 실려가시면서 네. 네, 복수해줘. 네, 그림책 더미를 관리한 출판사들한테 복수해줘. 여기서 갑자기 빵 터지거든요. 그리고 뭐 난독의 계절에서는 사실 글을 못 읽는다 부모님들 너무 심각해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사랑스럽게 보아지게 되잖아요. 이런 유머 능력의 원천 어디실까요? 저도 정확하게 그 출처는 알 수 없는데 태생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저희 어머니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는 모든 순간을 유머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단점이 주변에 심각한 사람 만나면 너는 맨날 왜 그렇게 웃음으로 넘기려고 그러냐 이런 말을 듣기는 하는데 저희 집에 뭐 어렸을 때 보면 집안이 망했다거나 뭐 이렇게 쪼글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가게 생기는 순간에도 이걸 모두 건져내는 게 저희 어머니 유머였거든요. 그 순간에도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오늘 웃을 수 있는 정서를 준 거가 저희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를 기분 좋게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작가가 되고서는 사실 제가 누군가를 유쾌하게 해준다는 게 너무 어려운 직업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작가는 자기 몰입도가 높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렇게 살펴가면서 섬세하게 이렇게 재밌게 해주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마음은 진짜 그러고 싶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책에 그런 것들이 나오나 봐요. 그리고 어느 늙은 산양 이야기 만들었을 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짜고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악이 들어있기도 쉽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아마 갖고 있는 가장 긍정의 에너지라고 한다면 저는 유머인 것 같아요. 제가 죽어서도 친구들이 저를 웃긴 애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보면 회복 탄력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거와 그다음에 따뜻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경험? 그게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기반에서 오히려 튀어오르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어머님, 할아버지의 사랑이 네, 많이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유머는 중요합니다. 유머가 좀 필요하시다면 작가님 책을 보면서 네, 유머를 좀 한번 느껴보시면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작가님 보면 그림자, 갈리의 죽음, 나의 개짜 친구의 봄꿈, 비에 지지 않고 같은 작품들은 사실 횡적인 시간이 아니라 종적인 시간을 작가들을 함께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작가님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작가들이 죽지 않은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네. 네, 시간을 건너는 이 협업은 작가님께 어떤 의미이신지. 일단 이제 네. 고인이 되신 작고하신 작가님들하고의 협업은 제가 일방적인 협업이죠. 그분들이 네. 저를 선택할 수 없었던. 네. 네, 그리고 저작권이 풀이라는 거가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들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리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불안 강박이 엄청 높거든요. 네. 그 불안 강박이 엄청 높은 저에 대한 어떤 일면을 볼 수 있었어요. 그 관리의 네. 죽음 속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 안에 존재하면서, 그리고 제가 고전들을 봤을 때 네. 제가 느꼈었던 것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에 답을 줬던 책들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여전히 어느 세기를 거쳐도 유효한 인간의 이야기라는 거에서 고전이 좋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작가님들이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줬죠. 그림책을 할 때. 네. 그래서 그런 영감들을 준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는 다시 그림으로 갚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분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좋아하실 수도. 오히려 또 나중에 만나셨을 때, 하늘에서 만나셨을 때, 다시 대접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현대적으로 해석한 지금의 모습들, 현대인들한테도 이 이야기가 유효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림으로 쓴 서평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이 이야기가 좀 사람들한테 읽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라고 친근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안 봤던 작품들을 더 보게 되고, 그러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희가 고를 때 기준도 그랬었거든요. 출판사 편집자랑 제가 서로 합의해서 고른 좋은 작품들을 하거든요. 특히 고전인 경우에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안에 이미 살고 있는 모습인데도 잘 보이지 못하는 주인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이양 같은 경우에도 현대에 와서 보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존재감이 너무 적은 사람들이죠. 그런 것들을 조명해낸 이야기들이 저는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스쳐 저희가 그냥 흘려 지나가는 모습들을 한 번 더 보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희에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이 따끈한 신작, 비에 지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원화전 가서 봤잖아요. 그래서 감명을 너무 깊게 했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아마 다른 곳에서 좀 소개도 하셨지만, 또 우리 그대들에게, 네. 사실 아마 제가 아까 얘기한 건 이제 세기를 이만큼 흘러갔는데, 미야자키 겐지가 1933년도에 사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전쟁 한복판에서 작업을 했던 이 작가의 이야기가 지금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사실 부닥다리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특히 굉장히 무거운 정신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시선으로도 사실은 너무너무 절제되어 있는 인간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타심을 갖고 생활하겠다라는, 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 결기 어린 시가 저는
이렇게 많은 세기가 지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게 유효한가라는 걸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 뭐를 봤냐면 네. 미야자키 겐지가 나 이런 사람이고 싶어 했었을 때는 그런 사람이 못 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 이런 사람이 됐어가 아니라 맞아. 이런 사람이기가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많이 봤던 건 비에도 지지 않고잖아요. 네. 비에 지지 않고라는 권정생만의 이 번역이 전 좋았던 이유도 네. 그 결기가 좀 빠지면서 그리고 지금 매 순간마다 작은 일 아주 소소하게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네. 우리 바라는 모습은 그쵸. 멀리 있고 그쵸. 많이 여기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모습을 바라는지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매 순간 내가 오늘도 너무 많은 걸 소비했고 네. 오늘도 너무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썼고 맞아요. 남에 대한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살았구나 라는 자각을 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완성형의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비해지지 않고는 미야자키 겐지가 결기 어리게 쓴 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는 매 순간 소소한 일로 지고 있는 우리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사실 늘 지는 거에 무릎을 꿇는 그 장면이 너무도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데, 그래, 뭐, 오늘 지지 않았으니까, 뭐, 지지 않고 내일 또 한번 또 해보지, 뭐, 이렇게 다시 도전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 뭐,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한 장면 한 장면 굉장히 정성 들여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아쉬운 장면이 혹시 있으시다면? 모든 장면이 아쉽죠. 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가장 아쉬운 책은 방금 마감한 책이고요. 네. 가장 기대되는 책은 지금 마감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네. 어차피 모든 건 다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아쉬웠던 건 사실은 권정생 선생님의 뒷모습을 그린 게 있어요. 네. 저도 그 장면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생전에 장면. 실제로 보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을. 네. 제가 선생님 살아계셨을 때 저랑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저는 권정생 쌤과 저는 정말 1도 닮아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살아있음으로써 자기 이 작품과 자신의 생이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저는 그쵸 흔치 맞아요. 않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리고 대부분 만약에 그런 걸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자기가 그걸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생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건 죽을 때까지 5평도 안 되는 집에서 손으로 빨래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살아서 본 적이 없는데 글을 담아낼 수 있을까? 라는 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권정생 선생님 뒷모습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푸디는 사실 이 장면을 이제 원화를 보면서 거기 박물관에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거기 생활하셨던 여러 가지 소품들 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많은 유혹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근데 그럼요. 인쇄 수입도 네. 어마어마하신 분이 맞아요. 그 동네에서 다 깜짝 놀래는 막 그 정도의 부자이셨는데 되게 못 사는 할아버지라고 맞아요. 끝까지 알려져 있었던. 네,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뵙고 나서 이 장면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빚을 다 받고 계시는 이 모습이 잘 계시는군요 라는 약간 안부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장면이 좋았습니다. 네, 반대로. 네, 저는 좋았습니다. 네, 푸드 생각이니까. 네. 그래도 비해지지 않고 하니까,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계속 지고 있잖아요. 늘 매일매일 외치는데, 이벤트 하나 할까 봐요. 네. 뭐 해줬는지. 네, 뭐 해줬는지. 나는 오늘 뭐에 지지 않겠다고 또 한번 얘기를 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파도에 지지 않고, 네. 네, 또 저 바다에 나가보리라 이런 다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글쎄요, 저는 저희 노화에 지지 않고 싶어요. 네, 노화에 지지 않고. 노화에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지 않고 매일매일 한번 외쳐보는. 예, 그걸 댓글을 달아주시면 총 2분께 작가님의 사인본, 네, 이름을 써서 이렇게 주실 거죠. 네, 작가님이 선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남겨주시냐 하면, 저희가 목요일 날 업로드 되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올려주시면, 올리신 분까지 해서 2분 선정해서, 작가님이 선정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많이, 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여기 이제 보면 비해지지 않고는 지금 원화전을 군뱅 책방에서 하고 있는데, 네, 5월 31일까지 연천 군뱅 책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책방 사장님이 이거 강조해서 얘기해달라고 해서 한 번 더 광고를 하자면,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책으로 보는 그림도 너무 좋지만 원화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깊게 감동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원화를 또 판매하고 계셔서 못 볼 수도 있어요. 누가 데려가시면. 그렇기 때문에 5월 31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네, 보시기 바라고. 사실 저희가 인생 그림책이에요, 작가님. 네. 그래서 작가님의 인생 그림책은 또 네, 어떤 작품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딱 하나만 꼽으라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이제 하나를 꼽겠다 들면 저는 아직 여전히 좋아하는 뭐 이렇게 많이 변하기도 하고 네. 달라지기도 하고 취향도 뭐 바뀌기도 하고 했지만 네. 여전히 저한테 딱 하나 원픽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100만 번 사랑이가 제일 저한테는 좀 중요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를 그림책하게 만들었던 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책이 제일 저에게는 중요한 책이 아닐까. 인생 그림책이다. 네. 맞아요. 그 책의 안녕하단가 거기에도 네,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책 본 날 밤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날 그림책 만들고 싶다 결심했던 날이었거든요. 그림책을 처음 봤는데 처음 본 그날 나를 잠 못 들게 한 이 책의 정체가 뭘까라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는 나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책이 분명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네, 바로 이 책인데, 네, 혹시 이 책이 보시면서 가장 좋았던 장면은 혹시 있으신지? 네,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여기서 이 장면이에요. 이제 목놓아 울어버리죠. 이제 사랑하는 고양이가 떠나고 나서 우는 이 장면인데, 이 앞에 자기를 사랑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꼼짝도 하지 않았던 이 고양이가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울어버리는 이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이때 그림책 볼 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앞부분부터 충격이었어요. 계속 충격이었어요. 그래요? 고양이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얘기하는 것도 충격이었고 계속 고양이가 시크한 것도. 근데 고양이랑 제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의 어떤 그런 성향을 고양이스럽게 표현한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고양이를 만나는 순간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모든 희노애락을 느끼는 고양이로 변하겠구나라는 걸 짐작했었고 그것 중에 가장 큰 결말이 이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강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요, 아이같이 울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하고 태어난 그 순간.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욕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느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우는 때는 아이 때 그때 빼고는 맞아요. 잘 없죠. 어른이 되고 나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뒷표지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제 최고 멋진 날 때도 저도 이렇게 할아버지랑 토끼랑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 장면도 되게 좋아해요. 이건 좀 귀여워서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누군가
이사를 앉는다는 게 이렇게 꼭 뭐 어떤 이렇게 스킨십의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정서적으로 아는 느낌을 주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안겨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때가 저는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네. 의존한다는 말하고는 좀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포용한다는 개념이 더 큰데, 그게 한 사람의 인생으로 왔을 때는 얼마나 더 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짜 따뜻하게 느껴지죠. 그 순간 뭔가 확 전환되면서 어떤 힘듦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힘도 주어질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 장면을 좀, 우리 또 워낙 낭독을 또, 네. 낭독. 네, 낭독하면 또 작가님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이거를 낭독할까요, 그럼? 네. 어느 날 하얀 고양이는 고양이 곁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고양이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고양이는 100만 번이나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또 밤이 되고. 어느 날 낮에 고양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 곁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2번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마지막 딱 그렇게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여운이 진짜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한참을 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작가님께 인생 그림책 요거는 어떤 뭐 좀 정의를 해보자면 어떻게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를 그림책을 만나게 해줬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에게 시작을 알려준 책이었었고 네. 그게 저에게 왜 컸냐면 저는 그 이전까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저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겠지라고 네. 생각했어요. 뭘 뚜렷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누군가를 막 몹시 좋아하는 기억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대로 사라지겠지 했던 제가 어느 날 자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울고 책은 되게 중요한 요소들로 들어있는 게 자기가 자기 생을 자각하는 순간 있죠. 그 순간 생이 시작돼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태어난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서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를 자각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생 그림책, 만약에 정말 인생 그림책이다라고 꼽아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나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가 질문하게 한 책. 나는 나의 욕망을 욕망하게 하는가. 네.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욕망을 주입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럼 때 되면 결혼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대학 가야 될 것 같고, 네. 직장 취직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고 무엇을 원하는지. 맞아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그런 책입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사실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그냥 따라가다가 갑자기 자각하는 순간 그때가 갑자기 길을 잊어버리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 생각을 한번 되돌려 보고 싶다면 요 100만 번 산 고양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의 인생 그림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워낙, 네. 근데 그렇죠. 또 작가님이 또 그렇게 뒷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이러니까 또 한 번 더 봐야겠다 이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소중하게 다 이야기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 소감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네. 그 제가 아까 왜 이렇게 힘든 일 하세요? 라고 네. 얘기했는데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책방하는 이유나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걸 하시는 것도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네. 그림책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맞아요. 좋은 건데 나 좋은 거 봤다가 끝이 아니라 좋은 거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해서 이제 시작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좋은 거가 나한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럴 때 제가 왜 하필이면 그림책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네. 아마 선생님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림책 저는 사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철학이 부재한 지금 우리가 딱 철학적 사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좀 적어요. 네. 그런 것들보다 지금 빨리빨리 살아야 하고 맞아요. 오히려 주식이 현황을 보는 쪽이 더 낫죠. 사는 데 있어서는. 네. 그런데 이런 철학이 부재한 시대에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그림책이 그 자리에 놓였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콘텐츠도 그런 음. 방향으로 좀 간다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네.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저도 즐겁게 아, 했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즐거우셨다니. 네.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이 그림책을 경험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걸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재미있잖아요. 누군가.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림책 전혀 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좀 불러드렸거든요.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행복하자라는 생각을 이기적인 마음이 살짝 있습니다. 이제 이거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인도하는 마음도 있지만, 네, 근데 작가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더 힘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도 많이 다양하게 장르를 이렇게 펼쳐주시는 것 같아서, 예술 장르를 펼쳐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거든요. 사실 저의 이 그대세이도 똑같은 것보다는 음악으로 풀어가시는 분 또는 뭐 명상으로 여러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게 사실 저희 목표이긴 한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저도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작가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말로 마무리해보자면 작가님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 시대도 아니고 딴 세상도 아니고 내 발이 붙어있는 이곳을 그리는 이 시대의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모두 다 지금 내가 존재하는 곳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인터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작가이셔서 너무 감사하다. 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안녕하다의 이렇게 밑에 부분에 썼던 것 같은데 계속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계속 실패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계속 작품 활동을 계속 도전하실 테니까 라는 바람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간답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제안, 삶의 희망을 전해주시는 고정순 작가님을 만나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이제 봄날이 계속 되고 있고, 뭐 주변 둘러보면 너무 푸르른 자연들이 너무 우리한테 여유를 가져다 주지만, 주변엔 또 함께가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은 없는지 우리가 먼저 좀 손 내미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대세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푸디. 네, 이었습니다. 네, 여기. 언제나 그대 곁에 세이. 안녕. 네, 감사합니다. 와. 언제나 그대 곁에 세이.